참으로 대단한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 일각에서 인사청문회법인가요? 하여튼 청문회법을, 인사는 아니고요. 청문회법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고쳤어. 그러니까 상시로 어떤 그 국회가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상시로 불러들여서 뭔가 이야기를 듣는 청문회법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국회가 그렇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열리면 산하 이거 무슨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관계자를 다 불러가 이야기 들을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니까 얼마 전에 시행령도 마음대로 하려다가 그거 뭐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삼권 분립의 취지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입법, 행정, 사법 거기에는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며 가자 이건데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 그 뭐랄까요, 뭐 권력 극대화를 할까요? 입법 독재화라고 할까? 뭐 이게 뭐 어디까지 갈는지 참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죠. 국무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로 갑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그게 국회로 갔는데 그게 이제 지금 9월 9일자 일면에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이드로 했지만 요 기사입니다. 예산은 항상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국회 심의를 받는데 그게 심의권을 넘어서 편성권까지 간다는 얘기를 저희가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6년도 예산을 386조 7천억 원 정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 가면 갈갈이 찢을 가능성이 큰데 그 편성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기사를 썼는데 주요 저거는 내용은 저거 했네. 나라 빛이 지금 위험수위에 달했다. 그래서 GDP 대비 4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국가 채무가요.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35.9%였습니다. 이게 2015년 올해는 38.5%가 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40.1%가 되고 이 추세라면 내후년에는 41%, 그 다음에 41.1%로 막 간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아마 복지 예산이겠죠. 복지 예산이 작년도 2014년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었는데 올해는 115조 원이 됐고 내년에는 123조 원이 됐다고 합니다. 2년 새 100조에서 123조 원이 늘어나는 거죠. 복지 예산은 지금 아무도 누구도 손 못 댑니다. 딱 이렇게 정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 채무가 올해에 비해서 50조 원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요건 아마 이따 정규전 뉴스에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큰 제목만 우선 한번 보시죠. 지면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해서. 이게 이제 사면인데요. 내년 예산 386조 7천억.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387조 원이라고 다르네요. 청년 일자리 예산 20% 늘렸고, 복지 지출 비중 사상 최대가 됐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의 대형 K-팝, 그러니까 한류 문화, K-팝 공연장을 만들고 문화벨트에 1,300억 쓰고, SOC 예산은 오히려 깎았다. 이게 이제 경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뭐, 복지 예산을 하려니까 깎아야겠죠? 도로, 철도, 이런 거는 기존 사업에 집중하고, 달 탐사 지원한다네요. 조금 뭐 뜻밖입니다만은 그런 거 있고. 자, 오면에는 뭐라고 했네요. 오면에는 비상등 개진 국가 재정했네요. 복지 통일 비용 하면은 재정 여력 바닥. 사실은 387조 원이라지만 실제로 정부가 잘 수 있는 게 한 20조 원 남짓이라나 그릇밖에 안 됩니다. 이대로 빚을 내고 가다는 그리스행이다. 그리스가 남 얘기 아니다. 우리 사설 제목에도 복지로 넘치는 브레이크 안 걸리는 이 예산 결국 그리스행 급경사 열차를 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한 EU 건관 60% 넘었다 이런 기사도 있군요. 자 다시 일면으로 갔어요. 자동차 임금. 자 한국의 이 참 그 막강한 자동차 노조가 버티는 자동차 산업의 임금 상승률이 세계 최고라는 기사를 썼네요. 38% 올랐다는 것은 2009년에 비해서 5년 새, 그러니까 2009년 대비 2014년 이 5년 새 38% 올랐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평균 임금이 1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이건 미국보다 자동차의 본고장이란 미국보다 더 하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인건비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토요타, 혼다 오르는 거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게 사실 이것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자동차 한 대에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에 공정되는 그 시간으로 효율성을 나타내는데 미국 같은 데는 뭐 14시간이면은 자동차 한 대가 나온다는데 우리는 28시간인가 그런 통계도 있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너무 비싸다 그렇습니다. 생산 수출 모두 위축되네요. 그래도 노조는 또 파업하는 그런 현실 그러네요. 이산가족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상봉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은 참 인도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죠. 전번에 8월 25일 소위 남북 간의 그 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의 뭐 평화 협상 거기서 나온 얘기였죠. 이면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산 가족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직접 이산 가족은 세월이 많이 흘렀어. 남북이 무박 2일간 밤샘 협상했는데 8월 25일 첫 단추 깼다 이런 제목을 했고 규모나 장소는 200명인가요? 일제감시 합의가 되는데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북한이 10월 하순에 하자. 그래서 남쪽이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상봉 정례화에 대해서는 북한은 소극적이고 북한은 왜 정례화에 소극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저게 주요 카드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산가족 하자 하면 우리가 또 따라가니까 그렇게 카드로 써먹으려고 소극적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신청자 중에서 추첨해서 5배수를 선발하고 고령자, 직계가족 우선으로 2배수를 압축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 우리는 또 남쪽에서는 생사 확인 의뢰한 50명, 납북자 국군 포로더라. 그런 얘기. 전세, 매매가 전세보다 매매가보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비싼 아파트 서울서 나왔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 전세 어쩌고 하는 건 기사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전세가 이론적으로 보면 매매가보다 더 비싸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겁니다. 성북구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사업 재편도 국제 눈치 봐야 하는 나라. 요거는 이제 시리즈의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한국 기업이 사업 재편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건데, 이 기사 한번 볼까요? 8면에 있군요. 8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제, 지금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지나가고 있는데, 국회는 국가 만다고 맨날 호출하고, 노조는 시위하고, 뒤탈이 두려워서 M&A 하려다가 못한다. 듀폰과 GM의 사례를 보라. 이런 얘기죠. 홈플러스 인수 MBK 뭐 TV항공세. 홈플러스는 하기에 수조원 한국의 사업 진출을 수조원 벌었다고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다시 1면 그럼 1면 기사는 다 본 거군요. 2면도 봤고요. 3면은 전세 기사는 뭐 별로 아까 나온 얘기니까 요 아래 기사 봅시다. 중국인 관광객 유객, 요커들이 돌아오고 있다. 메르스 쇼크에 벗어나고 있다네요. 그래서 서울에는 면세점의 매출이 14주 만에 한 석 달 만이군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면세점 매출이 반등했다. 중국 요커들이 온다는 좋은 뉴스입니다. 롯데, 신라 이런 데서 요커 유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백화점 명동도 활기. 다행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만에 정치면 한번 볼까요? 정치면 투업은 국감 전부 다 상임위소에 숨었어. 그리고 각 당별로 국감장에 불러내는 기업인, 특히 기업인이죠. 국감 정인 리스트를 내고 하는데 도무지 국감을 누가 왜 불러냈는지 실명제로 가자. 여당이 그런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모처럼 제대로 하네요. 국감을 적게 부르는 게 대수겠지만 제대로 부르려면 누가 왜라는 것을 밝히자. 그렇다고 합니다. 묻지마 기업인 국감 정인 일요일로 채택하는 그 방식이 사라질까 싶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반대하고 있네요.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됐다. 신중히 접근을. 이거 바로 드러내놓고 반대한다기는 그렇잖아. 그 불러내는 게 말하기 힘드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구를 갔는데 대구 방문해서 대구의 현역 의원들은 대거 빼고 청와대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인물을 대거 데려갔다. 그래서 아마 뭔가 이 내년도 총선에 뭐 대통령으로서 메시지, 대통령이라 해서 뭐 새누리당의 당 총재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니까 공천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그런 어떤 영향 내지는 지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기사입니다.
정동섭, 안종법, 신동철 이런 사람이 갔다. 요런 얘기들. 그리고 요 사진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경련을 발표했네요. 그래서 정경련이 남북교류 원칙에 공감을 한다. 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제면입니다. 국제면은 아르헨티나에 글로벌 자금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재밌네요. 포퓰리즘 대통령 떠난다. 아르헨티나 이거 포퓰리즘은 정말 전통 있는 데입니다. 여기 옛날에 페론, 그 페론주의, 그 다음에 그 에바 페론이 국민이 원한다면 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국립대 서울대 졸업장을 찍어서 막 나누어주는 게 그 영화 에비타에 상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메넴까지 뭐 전부 다 파퓰리즘적인 전통인데, 그 대통령 메르난데스 여자 대통령이죠. 대선에 불출마한다니까 아르헨티나 투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지수도 좋습니다. 페소와 같이 하락도 뭐 많이 중지가 됐고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네요. 중국 경제가 지금 핵심인데 8월 수출이 예상 밖으로 선방한다네요. 상하이 정시는 2.9% 반등했다 그러고요. 아베의 자민당, 일본 자민당 총재 재선돼서 아베 정부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고, 국제면에는 크루그만이 나서서 트럼프가 적어도 경제에 관한 옳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재밌습니다. 크루그만은 알려진 대로 조금 도식적으로 나누면 좌파 성향의 학자고, 트럼프는 완전히 공화당에 먼저 한보수하는 후보로 나서는데, 어떤 그런 가치적 말하자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서로 상이한 입장에 있는데, 크루그만이 트럼프가 옳다고 한 건, 크루그만이 달리 보기 시작한 건지 트럼프의 주장이 우왕좌왕 막 포퓰리즘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인 건지 참 애매하고 헷갈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